운우지정 비 오는 날 사찰에서 만난 선비와 과부의 하룻밤 인연에 대한 야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응원입니다. 단 30cm의 거리, 여기서 무너질 이성이라면 애초에 선비의 도포를 입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폭우를 뚫고 들어선 한평 남짓한 골방, 그곳엔 등불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속살이 허봉의 눈동자를 단숨에 올가매고 말았습니다. 젖은 저고리를 짜내는 월이의 가녀린 등줄기는 마치 달빛 아래 각 구워낸 백자처럼 매끄러워 평생 공자님 말씀만 파먹던 허봉의 이성을 단숨에 녹여버리기에 충분했지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외치며 급히 눈을 가려보지만 손가락 사이로 비치는 그 아찔한 풍경은 이미 낙동강. 물길보다 거세게 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여유로운 미소로 다가오는 월이의 숨결은 빗소리보다 가깝고 좁디 좁은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화로 위에 올린 꿀단지처럼 달콤하고도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체면이라는 낡은 가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 과연 이 선비의 고결한 지조는 이 좁은 방에서 무사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고요를 깨는 월이의 발칙한 한마디가 허봉의 귓가를 간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단 1평의 좁은 방에서 낯선 여인의 하얀 살결과 숨소리가 뒤섞인다면 과연 당신의 이성은 몇 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문을 여는 순간 허봉이 평생 쌓아온 선비의 체면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오직 본능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촛불 아래 비치는 월이의 매끄러운 등줄기는 마치 안개 속에서 갓 피어난 연꽃처럼 눈부셔 차마 눈을 둘 곳이 없지요. 으악! 괴물인가 선녀인가? 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이미 그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월이의 젖은 저고리에 머물고 맙니다. 좁디 좁은 방 안 두 사람의 거리는 단 30cm. 공기마저 팽팽하게 당겨진 이 아슬아슬한 공간에서 허봉의 고결한 유교 정신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월이의 묘한 미소가 그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이제 선비의 항문은 잠시 접어두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과연 이 숨막히는 거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찌릿한 대화가 오가게 될지 그 묘한 긴장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손바닥만 한 단 칸방에서 공자님 말씀이 과연 쏟아지는 유혹의 소나기를 막아낼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허봉 선비의 꼴을 보십시오. 벼락 맞은 대추나무 마냥 벽에 딱 붙어 헛기침만 연신해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바람 빠진 풍구질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때 월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젖은 도포 너머로 불끈 솟은 허봉의 팔뚝에 꽂힙니다. 선비님, 서생의 몸이 어찌 이리 단단하신가요? 라는 물음에 허봉은 자지러지며 항변합니다. 이것은 평생 무거운 경전을 들고 고뇌하며 생긴 학문적 부기일 뿐이요. 절대 딴 마음으로 다진 근육이 아니란 말이요. 하지만 월이의 요염한 눈빛은 이미 그 부풀어 오른 학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먹물보다 진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붓 한 자루 들어갈 틈조차 없이 좁혀집니다. 선비의 고결한 이성이 촛불 앞에 서리처럼 녹아내리는 이 순간, 과연 그는 끝까지 성현의 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도 무심하시지 예상치 못한 어둠이 두 사람을 집어삼키며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진 방 안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뜨는 감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억눌러왔던 본능의 아우성입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촛불이 맥없이 숨을 거두자 방 안은 먹물을 끼얹은 듯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어머, 선비님 무서워요. 가느다란 월이의 목소리에 허봉의 이성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유배를 떠난 상태죠. 허겁지겁 손을 뻗은 그가 덥석 움켜쥔 것은 따뜻하고 보드라운. 아니, 이게 웬걸요? 거긴 제 손이 아니라 제 허벅지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허봉에게 그녀는 귓가에 숨결이 닿을 듯 아찔하게 속삭입니다.
어머나 실례했네요. 그런데 선비님, 심장 소리가 저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요동치는데 이것도 혹시 아까 말씀하신 학문적 부기인가요?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이 순간, 과연 이 선비는 끝까지 공자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야릇한 분위기를 단번에 깨트리는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동침을 방해하는 불청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눈앞의 술잔보다 여인의 눈동자가 더 붉게 타오른다면 당신은 유교 경전을 외우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길에 몸을 던지겠습니까?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밤, 노승이 두고 간 곡차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봉의 앙상한 학문적 부기를 단번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묘약이었지요. 술잔을 든 허봉의 손이 달달 떨리니 젖은 도포 아래 간신히 버티던 이성의 끈도 빗물에 퉁퉁 불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구려. 부인, 이 술이 달콤한 것이오. 아니면 그대의 눈매가 내 뇌수를 마비시킨 것이오. 허봉의 몽롱한 물음에 월이는 요염하게 웃으며 그의 손바닥을 슬쩍 간지럽힙니다. 선비님, 목이 타신다더니 왜 자꾸 제 입술만 보고 계시나요? 제가 그렇게 삼키기 아까운 인생 공부의 재료입니까? 이 아슬아슬한 밀당 속에 고결한 선비의 체면은 이미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를 단칼에 베어버릴 노승의 기침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오니 이 일촉즉발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수습될까요? 단 한 장의 이불 아래서 천년의 유교적 자존심이 인간 호떡으로 변하는 찰나를 놓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최고의 구경거리를 잃으시는 겁니다. 선비님, 주무시는가? 노승의 무심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벼락처럼 내리꽂히자 이미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허봉의 체면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갑니다. 그는 다급히 월이를 보물단지 숨기듯 이불 속으로 쳐넣고는 그 학문적 북이 가득한 엉덩이로 월이를 냅다 깔고 앉아버리지요. 아! 그 순간 이불 밑에서 압축된 고양이 비명이 터져나오고 당황한 허봉은 제 배꼽이 사서삼경을 너무 열심히 외우느라 배가 고파내는 소리입니다. 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노승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이불 속에서 머리가 산발이 된 월이가 불쑥 튀어나오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미 폭발 직전의 화약고가 되어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과연 도포. 자락 끝까지 타오른 이 열기를 식혀줄 비방이 남아있을까요? 이제 마른 나무에 제대로 불이 붙기 직전의 아찔한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지요. 여러분, 혹시 마른 나무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겉은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아도 한번 불길이 스미면 그 어떤 생나무보다 격정적으로 타오르는 법이지요. 월이가 젖은 눈망울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과부를 비가 와도 꽃을 피울 수 없는 죽은 나무라 부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허봉은 이제 더 이상 공자님의 눈치 따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체면이라는 무거운 도포를 과감히 벗어던지며 외쳤소이다. 내 오늘 밤은 성현의 말씀 대신 그대의 시린 가슴을 단단히 덮어주는 따스한 이불이 되겠소. 빗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거칠게 흔들리는 창밖의 대나무 숲처럼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하나로 뒤엉켜 뜨거운 불꽃을 피워냅니다. 유교의 도덕이 처참히 무너진 자리엔 오직 사람의 뜨거운 진심만이 남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천하제일의 장원급 제급 인생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슬아슬한 하룻밤이 허봉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는 무사히 절문을 나설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지요. 여러분, 단 하룻밤의 인생 공부가 평생의 가치관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산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천연덕스럽게 맑고 푸르기만 합니다. 절을 나서는 허봉의 몰골을 보십시오. 눈가는 퀭하고 얼굴은 반쪽이 되었지만 어제 보찜을 이고 허우적대던 유약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선비님, 밤새 도대체 어떤 난제를 푸셨기에 얼굴이 그리 축나셨소? 라는 노승의 짓궂은 농담에 허봉은 그저 빙긋 웃음을 지을 뿐이지요. 비에 젖어 무겁던 선비의 체면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 마른 나무를 태운 불꽃 같은 진심을 채운 사내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문틈으로 그를 배웅하는 월희의 손에는 비가 내려 젖은 것은 옷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노라는 허봉의 애틋한 고백이 들려 있습니다. 훗날 장원급제한 그의 답안지에 사랑이 곧 인의 시작이라 적혀 있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이들의 아슬아슬한 인연은 과연 여기서 마침표를